이렇게 편지를 통해 아편 문제의 불공정함을 알린 임칙선은 이제는 그와 동시에 아편 판매상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1,700여 명의 청나라 아편상을 체포하고 7만여 개 이상의 아편 파이프를 몰수한 거죠. 그런 다음 외국 상인들에게는 처음엔 아편을 그냥 넘기라면 안 주니까 이 아편과 차를 교환해 줄 것을 제안하는데 상인들은 이걸 거부하죠. 그러자 광저우에 있는 영국 상관을 봉쇄해버립니다. 봉쇄해버립니다. 47일간? 그래서 47일간 350여 명의 서양인들을 구금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도 그들이 갖고 있는 아편을 넘겨주게 되죠. 와. 자, 그럼 이때 임직서가 넘겨받은 아편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가? 모두 120만 킬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와.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상자로 2만 283개. 1톤 트럭으로 1,200대 분량의 엄청난 양이죠. 당시 가치로 약 900만 달러의 가치였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이걸 없애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걸. 그렇죠. 임직선은 이렇게 걷어들인 아편들을 폐기했는데 어떻게 없앴을까요? 태워버리나?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태우면? 그거 마약 되니까요. 그렇죠. 이거 흡입하는 마약인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영국에 다시 팔아요. 정말 창의적이네요. 싼 가격에. 정말 창의적인 오답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없앨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알아낸 게 아편은 소금과 석회를 섞으면 그 성분이 이렇게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금이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바다. 그래서 500여 명의 인부들을 동원해서 이들이 23일간 이 아편을 넣고 여기에 석회를 같이 부어서 용해시켜서 바다에 버려버렸죠. 임칙서의 강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청나라 관리와 외국 상인들에게 서약서를 요구합니다. 자, 서약서 약간 의아하잖아요. 여러분 임칙서라면 뭘 요구하겠습니까? 뭐 더 이상 팔지 말라 이거 아니야? 앞으로 몰래 팔다 걸리면 거였어요. 사형이야. 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네, 이거 맞아요? 예, 그 정도는 해야지 진짜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팔지 말라는 서약인데 앞으로 아편 거래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이를 어긴다면 사형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청나라에 들어왔으면 외국인도 청나라법을 따르게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국 측의 반응이 궁금해지잖아요. 반발이 심했겠는데요? 당연히 그랬겠죠. 당시 영국의 무역 감독관 찰스 엘리엇이 지휘했던 영국 상인들은 아편 몰수까지는 받아들였지만 앞으로 청나라 사람들이 체포, 사형시킬 권리까지 인정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임칙서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영국 영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치외법권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점점 상황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발생을 합니다. 술에 취했던 영국 선원들이 어떤 어촌에 가서 청나라 농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이게 외교적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엘리엇이 재빠르게 영국 선원 2명을 체포하고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을 해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임칙서는 이거를 거부해요. 임칙서는 범인의 인도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상만으로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엘리엇은 영국 시민을 이렇게 쉽게 내어줄 수 없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렇게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얼핏 보면 양국 관리들의 팽팽한 기싸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국가의 충돌, 두 사람의 충돌은 영국과 청나라, 양국의 세계관 그리고 국제 질서 간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진 두 국가 사이의 충돌은 점점 본격화되어 갑니다. 근데 교수님, 이 영국 국민들은 이 전쟁에 찬성을 했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심이 있다면 이거 대놓고 찬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사실 상당수의 사람들이요.
영국이 아편 무역을 한다는 사실에 놀랬고 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반대하는 여론도 꽤 높았습니다. 반면 해외 무역에서 영국의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았죠. 결국 결정권을 행사한 곳은 영국 의회였습니다. 영국은 휘그당과 토리당에 의한 의회 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자, 그럼 당시 여당이었던 휘그의 주장은 어땠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국인들은 패배, 굴복, 치욕을 모르는 국가의 국민이며 국민을 위협하는 자에게 귀를 의심할 정도의 배상금을 받아온 국가의 국민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털 한 올이라도 상하게 하는 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가 있죠. 네. 그럼 반대로 야당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나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말할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원인을 생각해 볼 때 이보다 더 부정한 전쟁이 있었단 것을, 이보다 이 나라를 불명예스럽게 만들 전쟁이 있었단 것을 저는 알지도 읽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난 들어본 적이 없다. 말들을 어렵게 쓰시네. 신사라 그래요, 신사라. 신사라 그래요. 사실 이게 영국의 운명, 더 나아가 청나라의 운명까지도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1840년 4월 하원에서 전쟁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이 됐고 결과는 271대 262. 얼마 차이가 안 단 났네요. 9표 차이로 결국 청나라의 영국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